어떤 신경외과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약간 나이 많은 선배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성폭행을 당할 뻔합니다. 병원 윤리위원회 제기를 합니다. 그 여자는 나는 못 봤다. 나는 그때 그런 거 못 봤다. 어마어마하게 공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소설을 한 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되게 특이한 소설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소설은 처음 읽어봐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문고판으로 시작해서 추리소설, SF소설, 무협소설, 심지어 이제 판타지까지 여러 소설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 조금 특이한 책이라서 처음엔 뭐야 하고 읽다가 정말 끝까지 후루룩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어서 제가 추천사도 썼는데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의식의 또 다른 변주일지도 모른다. 옵서버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이론을 통해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인식이 어떻게 세계를 계속 만들어내는지를 탐문하는 철학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읽는 내내 내가 알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뒤흔들며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썼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 저도 이 책을 읽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책이. 왜 이상하냐? 여러분 양자역학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서도 주인공이 여자 신경외과 의사인데 주인공한테 또 다른 주인공 나이 많은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양자거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양자거품의 중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 주인공 의사가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양자거품, 중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양자역학은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 때 제가 물투를 시험 쳤기 때문에 물투에서 본 기억은 있는데 그때도 이해가 안 갔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도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세상은 내가 없어도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책은 바이오센트리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다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있어야지 우주도 있고 지금 제가 앞에 있는 한 4분 정도 계시고 카메라도 있는데 이 카메라도 양자의 흐름이지 이게 내가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 있다면 이게 있는 거냐고 실제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없을 수도 있다. 확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로버트 란자라고 이분이 웨이크 포레스트 의과대학의 교수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줄기세포를 갖고 꽤 오랫동안 연구하던 굉장히 유망한 연구자였고 근데 이분이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한 생물 중심주의 내가 있어야지 우주가 있다라는 거를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바이오센트럴리즘이라는 물론 이게 모든 과학자가 이게 맞아요. 이게 옳은 이론이에요 그러지는 않지만 이걸 근거로 쓴 책인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양자역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 신들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어떤 그 빛의 입자가 실제로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관찰할 때만 명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확률적 분포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것처럼 관찰자가 있음으로써 실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세상도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있고 시간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흘러가고 공간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거고 내가 없으면 이런 게 없다라는 게 바이오센트리즘이라는 물론 이게 이제 모든 과학자가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 주장이 있는 건데 그거를 기반으로 한 소설입니다. 무슨 소설이냐? 다 얘기해드리면 참 좋은데 끝이 너무 제가 아마존 댓글을 좀 읽어봤는데 어떤 분은 끝이 싫다는 분도 있고 끝이 조금 되게 황당하거든요. 어떤 스토리냐? 어떤 신경외과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이제 레지던트가 끝났어요. 이제 전문의 시험만 딱 끝나고 후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가장 큰 신경외과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서 자기가 연구도 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곧 닥쳤어요. 수술도 되게 잘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곧 이 병원에서 같이 스텝으로 교수로서 일하게 될 거니까 좀 주변 사람들 더 친근하게 지내야지 이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초대를 받고 그 선배, 약간 나이 많은 선배의 집에
다른 자기 동료 여자 레지던트와 함께 초대를 받아 갔는데 문을 놓고 온 거예요. 스카프를. 그래서 집에 가기 직전에 다시 그 집에 2층으로 올라갔는데 성폭행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되게 철저한 나라니까 뭐 당연히 그 남자가 그 권위 있는 의사가 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 사는 데는 어디가 똑같잖아요. 본 사람이 없고 물론 그 성폭행을 당할 뻔 해갖고 내려오면서 이 이야기를 바로 같이 이제 집에 가려고 같이 있었던 여자 동료한테 그 얘기를 하고 황급히 간 다음에 병원 윤리위원회 제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은 병원에서 굉장한 수술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많은 환자들이 구원자.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는 당연히 구원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남자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데, 근데 증인이 내려왔을 때 막 매무새 흐트러지고 막 당황하고 막 그랬을 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2층에서 내려오면서. 근데 그 여자한테 얘기했던 그 여자는 나는 못 봤다. 나는 그때 그런 거 못 봤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배신을 당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무슨 페미니스트 소설이냐 아니면 무슨 그런 소설이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인공 여자가 캐롤라인인데 캐롤라인이 사실 꼭 의사가 돼서 월급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렸을 때 어떤 사건 때문에 부모님이 못 살진 않는데 이제 유산상 속에서 배제당했어요. 자기 여동생과 함께. 왜 그런지 이 책에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모두 발레단에 기부한 거예요. 근데 둘이 남았잖아요, 딸이. 근데 그 첫째가 캐롤라인인데 둘째는 또 남자를 잘못 만났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그만 좀 발달 장애가 있는 거예요. 좀 심각한. 그러니까 커리어도 망가졌고 왜냐면 둘째는 이상한 남자랑 결혼하는 바람에 커리어도 망가졌고 근데 또 애가 발달 장애니까 얼마나 그리고 집에 유산을 하나도 못 받았고 또 여러분 의대를 국내도 비싼데 미국은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대학을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이제 교수가 돼갖고 그래도 월급을 많이 받고 또 여동생을 도와줘야 돼요. 여동생 남차가 나가버렸어요. 지금 여동생은 언니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발달장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하죠.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쫓겨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원래 윤리위원회에 고발을 했고 처분을 어떻게 받든 그런 건 비밀이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노출이 됩니다. 미국에도 무고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반작용으로 여자가 만약에 성폭행을 주장하면 이거는 거짓말이다. 여자가 남자한테 돈 뜯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트위터에 올라가고 뭐 이 여자가 이 훌륭한 남자 의사를 돈을 뜯으려고 뭐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서 좀 입지를 강화하려고 그런 거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공격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 여자는 이 주에서 이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고 자기가 이때까지 막 논문도 열심히 쓰고 수술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모든 기회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난감하죠. 근데 그때 작은 할아버지한테 편지가 옵니다. 어떤 편지가 오느냐? 저기 케이먼 제도, 저기 그 멀리 바닷가 태평양에 있는 케이먼 제도에 내가 병원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오면 어마어마한 월급을 주겠다. 이제 신경외과 의사로 오면.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작은 할아버지가 노벨상 수상자예요. 노벨 의학상. 그리고 그 노벨 의학상 받은 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은 억만장자예요. 근데 한 번도 연락이 되지 않다가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근데 찾아보니까 맞긴 맞아요. 그러면 이 여자한테는 캐롤라인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난감하게 졌고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써갖고 누명을 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취직이 어렵게 됐고 이 병원에는 이제 그 남자가 입지가 강한 의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동생한테 돈을 줘야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빚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근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있느냐? 그 할아버지는 초장암 말기예요. 초장암 말기인데 6개월이 안 남았어요. 근데 머나먼 케이먼 제도에서 뭐라고 있느냐?
자기의 어렸을 때 친구, 옥스퍼드에서 같이 교수를 하던 친구와 함께 바이오센츄리즘. 여러분, 에브리웨어 에브리바디 올 at once인가? 그 제목을 정확히 뭐라고? Everything all at once. 조금 더 긴 것 같은데. 양자경 나왔던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멀티버스, 멀티 유니버스. 예, 그런 거잖아요. 그 멀티 유니버스의 기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선택. 내가 대멘톡을 계속 해야지. 아니야, 대멘톡 귀찮아. 그만둬.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대멘톡을 그만두면 그냥 한쪽 방향 흘러가는데 이 멀티 유니버스는 제가 대멘톡을 계속 했을 때의 유니버스가 계속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이란 걸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의과대학을 안 갔으면 여기에 나올 일도 없죠. 아니면 아예 법의학에 유성을 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을 거고, 그런 제가 쭉 봤을 때 그 수많은 선택에서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유니버스 또 다른 게 되느냐? 이거 그냥 어벤져스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바이오센트리즘 역할에서는 이게 진짜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쓴 소리인데, 여러분 회기라는 테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시작해서 뭐 광마회기, 화산기환, 여러분 좋아하는 수많은 웹소설이 다 회기에 기반하는데 한 번쯤 딱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그 옛날에 아버지랑 또는 어머니랑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멀티 유니버스가 있다는 거야. 내가 선택을 하면서 분기가 있고 그건 그 나름대로의 유니버스로 우리는 지금 어떤 한 유니버스에 존재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유성우가 만약에 의대를 안 가고 예를 들어 다른 과를 갔을 때 유니버스가 또 있다는 거야. 읽어보시면 양자 중첩 거품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거 이해하는 사람도 있나요? 여기 나왔잖아 그랬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설득이 됩니다. 결론은 뭐냐? 캐롤라인이 제안받은 건 내가 관찰자로서 모든 유니버스를 선택을 할 수 있게, 관찰자적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흘렀지만 다시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쪽 유니버스에서 유성호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쪽 유니버스에서 유성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시간도 여기서 공간이랑 시간도 역시 하나의 연속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광자의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유니버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한쪽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멀티 유니버스적인 면에서 어떤 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잠깐만 제가 여기 밑줄을 많이 그어놨는데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어떤 시간이 흐르고 또 어떤 유니버스가 지나가고 공간이 생성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끝이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게 이 소설에서 핵심 테마예요. 결국은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가 뭘 하느냐, 그 옥스퍼드 물리학과 그 교수님과 함께, 옥스퍼드 물리학과 교수님 왜 그러면 이분이 15년 동안 케이먼 제도에서 그 번 돈 다 쏟아부어갖고 이거를 막 하는데 왜 그걸 하느냐,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 옥스퍼드대 교수님은 다시 한 번만 꼭 이 아내를 만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에게 남은 사람은 아이도 없었고 아내뿐이었는데 사실 인생이란 게 너무 고독하고, 그리고 양자역학을 쭉 오랫동안 연구한 교수님으로 나와요. 소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관찰자 우위고 우리가 만드는 이 세상이 모든 게 양자적인 해석으로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언젠가 내가 15년 전에 아내, 그리고 그 아내도 만약에 관찰자, 우리가 의식이 소멸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의식이 그대로 남아서 우주의 어떤 다른 자신만의 관찰자적 우위에서 하는 어떤 존재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끝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관찰자의 우위에서의 이 유니버스는 우리가 육신이 끝나더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뭐야 이 소설,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 이런 괴랄한 소설이라니 하면서 읽었는데 묘하게 설득이 되고 뭐라 그럴까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초반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갑니다. 케이먼 제도에. 그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와 그다음에 작은 할아버지 친구 물리학자가 있는 그 섬에 가게 됩니다. 그 섬에는 엄청난 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디 외딴 태평양에 있는 섬에 비밀기지 막 이런 것처럼 병원 시설이 있고, 물론
거기엔 사람들도 많고요. 뭐라 그럴까요? MIT를 졸업한 천재. 왜냐하면 우리가 그 관찰자 입장에서 뇌에서 이걸 느끼려면 뇌에 어떤 칩을 심어서 그 칩으로 내가 관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변화했던 수많은 가지에 그 유니버스의 관찰자로 다시 올라오려면 칩을 심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야 그러면 뇌에 칩 심으면 그거 환상 아니야. 뇌 건드리면 다 환상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소설에서는 묘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제가 의사 아닙니까? 근데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빨간색이라 보는 게 진짜 빨간색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빨간색이라 느끼냐면 뇌 후두부에서 이거 빨간색이야 라고 시각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우리가 한쪽 유니버스로 가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칩을 심으면 내가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을 때 내 유니버스에서 떠서 관찰자적 시점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캐롤라인이 왜 불려왔냐? 작은 할아버지가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캐롤라인이 왔을 땐 4개월 남았어요. 생명이. 그리고 그 친구는 아내가 무척 보고 싶어요. 또 많은 주변의 동료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한 반 정도 읽었을 때 잠깐만 이거 가능한 건가? 뭐 가능할 거라고 100%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뒤에 펼쳐지는 얘기가 진짜로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은 단순히 우리 의식이 양자 정보를 조합하여 우리가 보고 경험한 현실로 조직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한때 당신이었던 젊은 날의 의식은 지금도 당신을 이루고 있고, 과거의 젊은 당신을 움직이던 의식은 지금의 당신과도 미래의 어느 시공간에 있을 당신과도 함께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단일한 존재로 모두 하나로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당신과 당신 자신이 별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숨을 거두었을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들의 몸은 죽었지만 의식은 다른 우주에서 계속 존재하죠. 그리고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이 첨단 칩 기술을 통해 당신은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죠?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분들도 꽤 있죠? 한 번만이라도. 근데 이게 내 알고리즘을 변경해서 내가 관찰자 우위에서 지금의 유니버스가 아닌 좀 떠서 이 모든 유니버스를 관장할 수 있는, 그게 양자경이 나온 그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에 같은 맥락이에요. 그 영화도 보셨으면 야 이상하다, 괴랄하다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멀티 유니버스를 하는 존재가 있고 내가 또 있고 또 나는 다른 유니버스에 존재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바이오 센츄리즘과 만나면서 양자역학으로 이런 소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 그러면 4개월밖에 안 남은 작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만났을까? 자기가 늘 공부하고 그랬을 때 옆에서 힘을 주고 투닥투닥 싸울 때도 있지만 자기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아내가 떠난 다음에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났을까? 그리고 이 캐롤라인은 이 사기꾼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차라리 약을 먹어라. 그럼 붕 떠서 하이하니까 내가 무슨 이거 아니냐? 근데 점점 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로로를 걷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맨 끝이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맨 끝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맨 끝을 싫어하는 분도 제가 아마존에서 보니까 꽤 많았어요. 왜 그랬어야 되냐? 꼭 그래야만 됐느냐? 막 이렇게 김래원 씨가 막 울부짖는 것처럼 꼭 그랬어야 됐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끝이 약간 충격적인데, 근데 그 끝에 또 바이오 센츄리즘과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교보문고 들어가 봤더니 5점 만점으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물론 읽다 보면 야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제가 지금 반이 뭐야 10분의 100분의 1도 말씀 못 드렸는데 양자역학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요 이러신 분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라는 생각. 저는 막 논문도 계속 찾아봤어요. 제가 물리학 전공이 아니라서 그래서 1986년도 사이언스 논문도 다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물론 구라죠. 100%. 이게 뭐 칩이 있지도 않고 약간 이분의 이제 주장도 많이 있지만 과학적 기반으로 쓴 건 분명해요. 그러면 칩이 성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소설은. 캐롤라인이 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여정이 또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 여동생은 끝까지 그러면 언니의 돈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죠. 이분도 자신만의 인생을 걸어야겠죠. 이 모든 게 바이오 센츄리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짜 또 다른 분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 던지면서 숨막히게 재미있습니다. 과장 안 보태고 꽤 재밌는데 읽어보시면 되게 이상한 소설이라 생각할 거예요. SF에다가 미스터리에다가 야 끝이 이게 약간 욕할 수도 있고 끝이 허망하다는 뜻이 아니라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행복한 건지 슬픈 건지도 애매한 그런 거가 있어서 꽤 두꺼운 소설이야. 제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그 정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SF 소설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 외국에 좀 이렇게 신선한 멀티 유니버스, 바이오센츄리즘, 양자역학 이렇게 조금 지평을 넓히고 싶으신 분들 물론 이거는 허구입니다. 이런 칩이 있지도 않고요. 또 칩이 있어서 그래서 생기는 비극도 뒤에 나옵니다. 괴랄하지만 재미있고 SF지만 미스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철학적 윤리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소설이라서 아마존에서는 평점이 4.3 꽤 좋은 겁니다. 엄청 좋은 편이고요.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소설은 추천사 잘 안 써요. 왜냐면 제가 소설 뭐 이동진 씨도 아니고 김영하 작가님도 아니고 제가 뭘 한다고. 근데 이 소설은 꽤나 재밌어갖고 추천서를 썼습니다. 한 번쯤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